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송출은 중단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그러나 독일에는 이미 상당수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독일에서 우리 교포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독일에 온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정희 씨, 또 뛰어왔어요? 네, 병력 시험 준비가 늦게 끝나서요. 이런.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들하고 경쟁하려니까 힘드네요. 저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땀 좀 봐. 우선 이 시원한 주스부터 좀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의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원래 6년 과정인데요. 2번 낙제하면 졸업이 안 돼요. 적어도 7년 안에 졸업은 해야겠죠. 아이고, 한 번 정도는 낙제할 각오를 했단 얘기네요. 안 하면 좋겠지만 아직도 독일어 중에 낯선 게 많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원했던 일이고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이겨낼 거예요. 그래요. 무엇보다 서독은 학비가 공짜잖아요. 그 걱정 던 것만 해도 어딘데요. 힘든 만큼 감사한 마음도 많아요. 두고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요. 간호조무사로 독일에 간 뒤 의사가 된 강정희 씨. 그의 수기 가운데 일부분이다. 누구나 뜻을 세우고 그 일에 힘쓰면 그 일을 하늘도 이루게 하신다는 옛말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 8월부터 1984년까지 간호조무사 생활을 했는데 그중 의과대학에 다니는 동안은 강의가 없는 날, 특히 공휴일과 방학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원래는 한국처럼 의대를 6년이면 졸업할 수 있지만 1년을 더해 7년 만에 졸업을 했고 논문도 통과되어 마침내 의학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의사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독일에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었는가? 파독광부 45년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 1978년 외국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독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주는 제도가 생겼다. 독일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후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한국 간호사 중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16명이나 되었고 마취사, 병리학 등을 공부한 사람도 있었으며 경제학,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의 독일에서 받았던 걸 우리는 겨울 삼아서 우리가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100만이 넘었고 우리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국민이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좋은 보탬이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파독 광부 출신으로 신영영화사 대표로 있는 김태우 씨의 지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일하러 갔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상생이 뭔지를 생각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서거했습니다. 비보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비탄에 젖었습니다. 최교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지혜와 탄압으로 국가 비상시국에 겨전히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파독 광부들이 일하고 있던 독일의 탄광에도 전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다네? 방송 봤어?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양반은 천년 만년 가실 줄 알았더니 인간 세상 참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왜? 1977년에 44진 100명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광부들은 안 오지. 거기다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해서.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야.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걸 똑똑히 구분해야지. 그렇긴 한데 철들 때부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만 기억이 나서 영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환율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초창기 파독 광부들만큼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말로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마음도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 여기 독일인들이 우리를 깔보는 마음도 좀 생기지 않겠냐 이 말이지.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는 거야.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 베를린에서 간호사들 자기들 권리 자기들이 스스로 찾는 거 못 봤어? 솔직히 간호사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여자들이잖아. 참, 이 사람. 나는 어쩐지 괜히 온 거 아닌가 싶어. 여기 숙소도 이게 낡아가지고 더운 물도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오고 말이야. 언제부터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욕을 해보자고. 에이, 독일에서 한 3년 고생하면 크게 벌어갈 줄 알았는데 이미 세상은 변했어. 여기 있었군요. 독일인 감독관이 한국인 광부들이 모여있는 숙소 앞 마당을 찾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밤 근무조 한국인 12명. 들어갈 갱도입니다. 자, 본인이 어디서 일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독관님. 여긴 지하 1000m가 넘는 곳인데 여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작업한 곳입니다. 이번 주에는 독일 광부들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작업 장소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독일인 광부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요.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업 장소 배치에 문제가 좀 있었다. 다음번엔 시정하겠다. 그래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솔직히 너무하신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정이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당신들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예?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면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으로 돌아가란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장훈이, 우리가 여기서 일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들어가서 일하자. 안 돼 이 사람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니까 자꾸 우리한테만 불합리한 욕을 하잖아. 감독관님, 자꾸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하시면 우리 입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갱 거부? 지금 회사를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이 회사가 정하면 무조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에요. 회사의 방침에 따를 수 없는 분들은 이 시간부로 해고하겠습니다. 뭐요? 사태는 심각해졌고 결국 입갱을 거부한 한국인 12명은 해고된다. 이에 반발한 한국인 광부 70여 명은 집단행동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우린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독일인이나 다른 나라 광부들보다 위험한 곳에 들어가 일하라고 해도 참고 일했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봉급 차별이 있어도 우리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입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갱을 거부하는 동안 모든 일을 조심하고 특히 저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될 어떤 행동도 하지 말며 끝까지 승리를 이뤄냅시다. 파업 기간이 길어지자 한국인 광산 노동자들은 불안한 한편 무료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한다. 한국인 광부 한 사람이 독일인이 운영하는 카메라 상점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훔치다가 발각된 사건이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잠바 안에 든 그거 뭐요? 한번 봅시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카메라니요. 죄송합니다. 경찰을 부를 테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 결국 독일 경찰이 출동했다. 카메라를 훔친 한국인 광부는 카메라를 돌려주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파독 광부 사회는 물론이고 독일 교포 사회에까지 알려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됐다. 김기복이. 형님. 여러분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독일 카메라 가게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훔치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 예. 죄송합니다. 경찰에 벌금 물고 끝난 일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거는 가벼운... 자네가 벌금을 물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일이 아니야.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뭘로 보겠나. 더구나 지금은 입경을 거부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모든 일에 조심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한인자치회에서는 자네가 떨어뜨린 한국인의 명예, 자네가 회복해주기를 요구하러 왔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유서를 남기고 라인강에 투신이라도 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겠네. 예? 형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앞장서기. 형님. 결국 한인자치회에서는 문제의 인물을 이끌고 강으로 갔다. 들어가게. 어서 들어가게. 문제의 인물은 천천히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곧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물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정말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한국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허졌습니다. 독일 경찰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